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약점 보완 특강을 학원에서 마련을 하라고 해가지고, 개설이 된 특강인데, 저는 이제 이번 특강의 목적을요, 일단 기본적인 이제 타깃이, 금년에 이제 피셋은 잘 봐서 1차는 합격했어요. 2차는 봐야 되는데, 아직 예비순환 정도밖에 이제 듣지 못해가지고, 아직 행정법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작년부터 이제 종합반을 하거나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동안 좀 착실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 특강을 이제 들을 필요는 이제 없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마무리 기상 특강 같은 데서 이제 최대한 많은 판례 같은 걸 접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이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더 현명하고요.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어쨌든 중요한 쟁점 위주로 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답안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강의가 나의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다 생각이 이제 드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재는 이제 쟁점과 암기고요. 쟁점과 암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회 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 암기 문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례화 될 만한 이제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10페이지 보도록 하시고요. 자, 법치행정이라는 파트, 2번 파트 이제 보시면요. 이제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유보, 법률의원칙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법률유보 원칙에 이제 행정작용이 이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제 원칙인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행정작용이든지 법령에 반하면 안 돼요.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논의가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학설 대립들이 이제 있다고 보통 소개가 돼요. 침해유보설부터 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이런 견해 대립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학설들은 이제 다소 좀 연역적인 의미가 있는 학설들이고, 오늘날에서 이제 다수의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학설을 소개할 때도 이제 침해유보설은 침해행정의 경우에 이제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거지만, 급부행정 유보설이 급부행정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아니죠. 침해행정은 물론이고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부유보설은 당연히 이제 모든 행정작용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에 의해서 이제 사례를 풀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의회 유보설까지 이제 나아갔어요. 즉,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요게 충분한 게 아니라 또 국가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서, 특히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은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항은 법률에서 반드시 이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의회유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법률유보의 원칙은 의회유보설까지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중요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결국 이제 개별적인 사안별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침익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일반론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사례에서는요, 보통 이제 사례에서 문제되는 게 그 2번에 검토 및 주의사항에서 첫 번째, 이제 보조금을 비롯한 자금 지원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보조금 같은 게 이제 사례로 나올 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조금 지원하는 거, 돈만 있으면 국민에게 수익적인데 그게 뭐가 법적 근거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의가 있는데, 보조금은 나중에 129번, 2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책은 206페이지에. 참, 제가 지금 이제 금년도 그 쟁점과 암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작년도 책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도 책은 제가 중간에 이제 페이지를 불러드릴 건데,
쟁점 번호는 이제 똑같으니까 번호를 가지고 일단 찾으시고요. 이제 129번에 가면 이제 보조금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하는 논의가 있어요. 213페이지. 작년 책은 206페이지인데 거기 잠깐 가보세요. 자, 213페이지에 가면은 그 보조금 지원과 법률 유보하고 이제 논의가 나오죠. 그럼 보조금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으면요. 여러분은 이게 역시 법치 행정에서 법률 유보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들이 보통 이제 세 가지 견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의 근거로 족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다만 법적 근거가 필요해도 포괄적인 수권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이럴 때만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는 판례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례는 없어요. 판례가 없는 거는 판례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 판례가 뭐지 고민을 안 해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달라요. 판례가 없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견해를 택해도 상관없어요. 홍정선 교수님은 예산상 근거로 족하다 그러고 김현태 교수님은 제한적인 법적 근거 필요설이고 정하준 교수님이나 이제 박현성 교수님 같은 분은 법률 근거 필요설입니다. 저는 이제 제한적 법률 근거 필요설로 이제 검토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이제 주의를 할 게 일단 설문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단 보조금과 같은 거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또는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제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되는데 법적 근거가 문제된다는 건 결국 법치행정에서 법률 유보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바로 법적 근거 필요한가? 학설 바로 쓰고 할 것이 아니라 답안에서는 법치행정, 법률 유보의 원칙 이런 것들의 의의부터 먼저 서술을 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이 논의를 앞에 2번 쟁점에 있는 논의를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지만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근데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이제 보조금에 관해 가지고는 학설이 또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학설을 이제 소개를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해요. 중요사항 유보설이 타당하지 않고 뭐 침해 유보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는 사람들도 다 보조금에 와가지고는 뭐야? 또 생각이 다른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예산상 근거로 족하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법적 근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학설이 나오고 여기서도 학설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에서 배점이 넉넉해, 시간도 많아. 그러면은 이런 논의들을 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치행정, 법률유보 쓰고 적용 범위에 관한 학설 쓰고 이거 다 타당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또 이런 논의가 있다. 학설 소개해주고 내가 취하는 입장으로 이제 검토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배점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점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시간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학설들을 다 쓸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학설과 이 학설 중에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둬야겠어? 아무래도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보조금에 관한 논의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 여기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쓰시면서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중요사항 유보설이 이제 다수설이다. 판례는 의회부설까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이 논의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